안녕하세요. 대단한 영어 필립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주된 대상은 중3 이상 고등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이며 영어를 처음 접하시거나 그 아래 학년들에게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관계대명사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접속사입니다. 관계라는 말에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또 이름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와 명사 기능을 동시에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혹은 명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기능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He has a toy, 그가 장난감을 갖고 있다 라는 것과, 두 번째 A toy was bought yesterday, 그 장난감이 어제 구매되었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문장을 합했기 때문에 관계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A toy라는 단어 대신에 which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명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대명사라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has a toy which was bought yesterda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즉 두 개의 문장을 합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a toy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원래 두 문장을 쓰려면 if나 when이나 while이나 이러한 접속사들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대명사가 그런 접속사 없이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he is a person. 그녀는 사람이다. I respect a person.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뭘 이용해서? whom을 이용해서. 그래서 a person 대신에 whom을 쓴 것이죠. 그래서 대명사 기능을 하죠.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데 다른 접속사 없이 whom 하나만으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She's a person whom I respect. 그녀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수업에서 중학교 때는 whom은 사람 뒤에 쓰고 사물 뒤에는 which 쓴다, 이런 말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런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접속사 없이 어떻게 문장을 이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어법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전치사나 접속사들 밑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 이렇게 하는 문제를 많이 만나실 텐데요. 여기서 밑줄이 which 밑에 그어져 있다면 이게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뒷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which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wa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럼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에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없는데 문장이 두 개의 절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없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문장과 똑같은데 I respect 주어가 있고 동사는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뒤에 목적을 달고 와야 되는 거죠. 누구를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목적 없죠. 그래서 목적 없으니까 목적을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을 이어주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어를 대신하고 목적을 대신하고 보어를 대신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계대명사는 언제 쓰일까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절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말과 달리 영어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후치 수식이랍니다. 즉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사라도 a toy, a pencil, a plane 어떠한 명사라도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뒤에 관계사를 쓰고 추가로 말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toy that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샀던 장난감 이렇게 되겠죠. The pencil which my teacher gave me 선생님이 나에게 주었던 연필 The plane that people board 사람들이 탔던 비행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이 나오게 되면은 뭐 주어가 없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이것은 이제 형용사 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형용사 절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문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명사 이퀄 뒤에 바로 절 문장이 붙어 있을 적에는 형용사 절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한다라는 이것만 잘 이해를 해도 문장을 독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 이제 요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요 페이지는 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잠깐 일시 정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 정지 하시죠. 자, 일시 정지 하시고, 자, 풀어본 학생들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에 문장이 둘 다 똑같거든요. This is my hometown, this is my hometown. 그리고 블랭크가 나옵니다. 그럼 둘 다 접속사가 없는데 두 개의 또 다른 절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접속사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접속사.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는 I have lived for 5 years. 문장이 완전합니다. 빠지는 게 없죠. 2형식입니다. 1형식입니다. 1형식 문장으로 완전합니다. 이 뒷문장은 어떤가요? 불완전하죠.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즉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문장은 완전한데 굳이 없다는 걸 찾는다면 in my hometown 이라고 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에 무슨 기능이 들어가느냐? 부사의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부사라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접속사 기능까지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where가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 관계 부사는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아래 문장은 마찬가지겠죠. This is my hometown. 근데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대신하는 명사 기능도 하고 접속사 없이 두 개 문장 이어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대명사 위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관계 부사냐, 관계 접속사냐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뭐 1학년에서 2학년에서는 1,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내신 시험에서도 반드시 한 번은 만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네요. what. 이 what은 실제 어법 수능뿐만 아니라 독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명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명사,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이 관계 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꼴이어야 되는데, 이 명사가 불분명할 때는 뭡니까? 이것까지 다 합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은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죠. What you see yesterday. 네가 보았던 것.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이 불완전하게 됩니다. 불완전하게 되니까 이 자리가 관계 대명사 자리여야 하는데 앞에 수식을 발할 수 있는 명사가 없습니다. 즉, 이 the thing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what은 what you saw는 the thing that you saw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보았던 것은, 어제 보았던 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길고 굳이 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the thing that을 혹은 the thing which를 what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것은 뭐다? 나의 집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you can choose what you want. 이거는 마찬가지겠죠. what을 the thing that으로 고쳐서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the thing that이라는 말을 세 단어로 쓰기보다는 한 단어인 what으로 고쳐서 네가 원하는 것은 you can choose. 네가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what이 쓰려면은 첫 번째 뒷문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완전해야 한다. 두 번째, 앞에 명사, 즉 선행사죠. 선행사가 없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그 자리는 만약에 어법 문제에서 그 접속사나 관계사나 관계부사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첫 번째 살펴봤을 적에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그 자리는 what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2에서는 실제 어떻게 출제가 되고 독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